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무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첨보, 코드번호는 278280입니다. 현재 10월 30일 금요일 1시 58분을 지나고 있고요. 제가 일주일에 한 1, 2회 정도 영상을 꾸준히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매매 전략이나 기업에 대한 부분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이 영상을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내용이 다소 중첩이 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보가 이날 조금 반등을 이후에 지수랑 같이 함께 해주고 있는데요. 네, 지수보다는 조금 더 반등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차트가 깨진 것 같아도 이런 반등은 무슨 이런 제가 봤던 구간들이 이런 데서 좀 반등을 해주느냐, 약간 수평 매물대에 기반을 두고 반등을 봤었는데, 네, 수평 매물대를 깨고 나서 바로 반등을 해주는 흐름, 네, 제가 완벽하게 틀렸습니다. 다만 이 반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패턴 반등입니다. 패턴 반등.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로그를 좀 풀고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아마 78.6% 레벨일 거예요. 네, 이 저점 대비해서 78.6% 레벨에서 나오는 어떤 패턴 반등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패턴 반등을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조만간 1차 청산이 나가거든요. 네, 21선 근처에서.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런 패턴 반등입니다, 현재. 네. 그리고 지금 첨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슈가 좀 있었죠. 네, 문 대통령께서 2025년까지 전기차 수소차에 20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 그래서 현대차 울산 공장에 방문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현재 조금 전기차 섹터 전반적으로 뭐 LG화학은 이슈가 있으니까 좀 하락을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제 삼성 SDI를 중심으로 해서 뭐 상신 EDP 이런 종목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다만 첨보 같은 경우에는 좀 비중 자체가 LG화학이나 뭐 전반적으로 이제 다른 해외 업체들에도 비중이 많기 때문에 좀 눈치를 보고 있는 흐름으로서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네, 뭐 그린 모빌리티에 20조 원 이상을 투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의미 있는, 네, 이슈가 있었던 것 같고, 현재 이제 어떻게 보면 첨보 같은 경우에는 전해질 생산 업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현재 지금 밸류체인이 LG화학이랑 SDI, 그리고 중국의 CATL, 일본의 파나소닉에 이제 중심으로 이렇게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LG화학이 좀 떨어지고 삼성 SDI는 4% 이상, 5%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LG화학은 한 4%에서 4.3%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딱 중심인 것 같습니다. 첨보 같은 경우에는 한 1, 2%, 1.5%에서 2% 정도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려면 어쨌든 첨보를 보려면은 이제 테슬라도 어쩔 수 없이 봐야 되겠죠.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은 현재 수렴을 하고 있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렴을 하고 있고, 주봉상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어떤 채널적인 요인들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돌파가 나왔죠. 네, 채널 쪽에 이렇게 주봉이나 월봉을 보시게 되면은, 네, 주봉을 보는 게 좀 깔끔하겠네요. 네, 주봉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트렌드, 네, 이런 상승 트렌드적인 부분들 돌파 이후에 이렇게 위에서 수렴을 하고 있고, 일봉을 보시게 되면 현재는 삼각 수렴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근데 나스닥이 좀 위험해요. 나스닥이 위험해서 개인적으로는 글쎄 여기를 물론 지켜주면은 이렇게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이탈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좀 폭락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한 290불대에서 300불대, 300불대에서 이제 반등을 볼 수밖에 없어요. 네, 300불대 이 근처에서 이렇게 지켜줬던 라인에서, 여기 때문에 좀 테슬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첨보도 조금 움직임이 달라질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어떤 전기차 섹터 밸류체인 기업들이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어쨌든 그런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보는 관점에선 그래요. 네, 일봉 21선이 지금 돌파하고 지지받느냐 아니면은 저항받고 빠지느냐에 대한 관점으로 현재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어느 정도 60분 봉상에서는 어떤 트렌드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조만간 부딪힐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네, 조만간 부딪힐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격대로 보면 한 15만 6천 원대.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내가 만약에 이런 데서 물렸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제가 보는 관점이에요. 여러분들이 제 관점을 뭐
선택할지 말지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거고, 저라면은 한 번 정도 물량을 축소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는 축소를 할 확률이 높아요. 저는 15만 6천 원대에서는 좀 물량 축소하고, 예시를 들어서 이 구간이 돌파가 나오고 이렇게 지지받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비중을 했다가 다시 이전에 이 매물대 정도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축소를 할 것 같아요. 네, 저라면요. 네, 비중 축소를 단기적으로는요. 네. 그 다음에 이것만 가지고 바닥이 잡혔다 안 잡혔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닥이 나왔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직까지 지수가 불안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수가 어떤 흐름을 보이느냐에 따라서도 첨보 같은 경우에도 영향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나는 그게 아니다, 나는 중장기다라고 하면은 내려올 때마다 분할 매수는 유효하죠. 네, 다만 단기적인 트레이딩, 만약에 내가 여기서 바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베팅을 했었는데, 투자를 결정을 했는데 그러지 않고 내려왔다라고 하면은 비중을 조금 덜어내는 방법이 있다. 어떤 그런 15만 6천 원 가격대나 아니면 지금 구간도 나빠 보이진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사람들은 이런 구간들, 수평 매물대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지지를 받고 더 가는 거 아닌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돌림 이후에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다라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렇게 올라갈 때 사든 아니면은 이후에 떨어졌다 올라갈 때 사든, 그런 그 이후에 이제 파동에 좀 중심을 두게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추세적인 부분에 있어서 반전이 되었다라고 말하기엔 좀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마다 비중 축소를 해야 된다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는 이런 매물대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도 저항이 많아요. 예, 위에도 16만 원대, 17만 원대도 저항이 많기 때문에, 물론 거기까지 올라가 주면 좋죠. 바로 즉각적으로 어떤 호재가 있어서 올라가 주면 좋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힘이 시장이랑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네, 시장. 네, 그러니까 시장이 만약에 이런 800포인트대의 초반대에 안착을 한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작용을 하겠죠. 그러면은 네, 첨보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하면서 그때 이제 비중을 이제 지수를 보면서 확대를 했다가 다시 한번 이전의 매물대까지 치고 갈 때 그때 다시 청산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올바른 모습은 아니에요. 신규 매수 관점은 별로 추천을 하지 않고요. 네,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좀 올바른 모습은 아닐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오늘 어쨌든 좀 호재나 아니면은 조금 약간 지수는 또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난 여기까지 올라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것도 틀린 방법은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의 생각이 저보다 더 맞을 수 있어요. 네, 더 맞을 수 있는데, 저라면은 리스크 관리를 만약에 위에서 샀다라고 하면은 조금이라도, 지금 현재 얼마죠? 마이너스가 만약에 여기서 샀다라고 했을 때는 현재 한 7%, 8%, 네, 9%, 네, 9% 정도 마이너스, 만약에 여기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한 6% 정도까지도 줄일 수 있는 구간이 생겨요. 네. 그래서 손절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비중 관리를,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시점이다. 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정말 고생 많으셨고, 근데 다만 주봉은 정말 좋아요. 네, 주봉은 살아 있습니다. 네, 주봉은 살아 있다. 참 고민이 많아요, 저도. 그래서 주봉은 살아 있고, 지수 상태랑 종목들의 상태를 봤을 때는 조금 더 내려갔다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프레임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주봉은 괜찮다. 주봉은 오늘 만약에 15만원대 이상, 15만 2천원 정도 이상에서 마감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주봉 21선을 지켜주고 있다라는 관점도 있고요. 네. 그래서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네, 선택은 여러분 몫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홀딩 관점에서 이제 해가지고 올라가면은 여러분들이 돈을 잘 벌어서 좋은 거고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 돈을 벌면 행복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 네, 월봉도 조금 꼬리가 많이 달리네요. 네. 일단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성공 투자하세요.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은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 하는 게 보이시죠? 그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0월 23일, 10월 22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7시 39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9시가 되면요.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우 PNC 우가 추천이 나왔고요. 현재가 185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905원, 손절가 176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렇게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 외에도 맥스로텍, 삼성생명이 나왔고요. 이렇게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은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